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넘어갈게요. 예. 아유, 제가 오늘 또 첫 번째 주제로 너무 핫한 얘기를 했네요. 제가 오늘 이게 정리한 거는요, 어제 오늘 사이에 보도된 지지율들을 싹 정리한 겁니다. 정리해보니까 그 전까지 민주당이 상당히 불리하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 별로 불리하지도 않죠?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뒤처진다, 막 그런 여론조사가 엄청 많았는데 오늘부터 쑥 들어갔어요. 민주당 단독으로 국힘당 앞서는 그런 것도 나왔고요. 민주당하고 조국신당을 합치면은 국힘당을 많이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도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역구 여론조사를 안 하고 있을 때는 뻥칠 수가 있었는데 지역구별로 여론조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다르거든. 보수 과포집 이걸 하더라도 지역구 따져보니까 영 아니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갑자기 언론들이 지금 태세 전환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기에 현혹되거나 여기에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됩니다. 더욱더 우리는 앞으로 매진해 나가야 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두 번째 주제로 얼른 넘어갈게요.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고민정 얘기입니다. 자, 고민정 의원이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었습니다. 지난 2월 27일이었죠. 사퇴한 지 딱 14일 만에 오늘 고민정 의원이 최고위원회에 복귀했습니다. 윤석열과 맞서 싸워서 반드시 승리를 하겠다. 그 승리 앞에서 작은 차이는 극복해야 한다라는 게 고민정 의원의 복귀의 변이입니다. 하지만 찜찜한 건 저만 그런가요? 사실 고민정 의원의 복귀 저는 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한 마음 한쪽에서 이렇게 좀 찜찜한 느낌이 드는 거, 저만 그런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입니다. 최고위원 사퇴했던 고민정, 뒤늦게 복귀한 속사정. 자, 나갈 때만 해도요, 복귀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에서 야, 고민정 이번에 나가고 싶어서 지가 진짜 사퇴하고 싶어서 사퇴한 게 아니라 다른 게 이유가 있어서 솔직히 그 다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간 거야.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슬그머니 다시 복귀할 거고, 최고위원회에서 그래서 이 사임서, 사퇴서를 수리 안 하고 있어.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 제가 취재를 좀 해보면서 고민정이 복귀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갈 때 워낙에 매몰차게 나가다 보니까 얼얼이요, 저러고도 복귀한다고?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갈 때 뭐라고 하고 나갔던가요? 공천에 지금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최고위원회에서 다뤄보자
라고 했는데 그 제안을 거부당했다. 내가 더 이상 최고위원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나간다. 심지어 나보고 나가라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나간다. 뭐야? 이거 뭐 사춘기 여고생 기분 나빠서 삐진 것도 아니고요. 아니 무슨 최고위원직을 그렇게 내던집니까? 상당히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도 들고 한참 민주당 공천을 두고 이 적폐 세력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을 때 꼭 그렇게 했었어야 하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랬던 고민정 의원이 돌아왔어요. 매몰차게 나갈 때 어떻게 저러고 다시 돌아올 수 있지? 라고 했지만 결국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하는 얘기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는 일보다 우선시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같은 목표를 향해 손잡아야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고위원에 복귀한 이유도 마찬가지다. 조금 다를지라도 생각이 다를지라도 윤석열이라는 권력 앞에 연대하지 않으면 많은 이들을 잃게 될 것이다. 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거다. 승리의 바다에서 만나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서로의 차이를 보기보다 공통점을 보고 파이를 키워야 한다. 강물이든 시냇물이든 구별하는 것은 바다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니 뭐 이 얘기 맞기는 한데 고민정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왠지 어색하네요. 왠지 좀 찜찜하기도 합니다. 뭐 사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고 이게 맞습니다. 그럴 거면 사퇴하지도 말았어야 하지 않나요? 사실 고민정 의원이 복귀할 거다라는 전망은 꽤 많았습니다. 제가 지난 2월 29일 방송에서도 고민정이 복귀 가능성이 있다. 사퇴한 게 본심이 아니다. 뒷얘기를 살펴보면 다른 속사정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속사정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다? 이거예요. 고민정이 사퇴를 하는 거에는 말 못할 속사정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민정 의원이 이른바 반명계의 대표주자인 것처럼 돼 있죠. 본인은 반명이 아니라고 얘기해. 친명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반명도 아니다. 나는 친명이든 반명이든 많은 당원들의 의견을 최고위원회에 전달하고 싶다. 그래서 소외되는 의견이 있다면 그 의견을 먼저 말할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본인이 그렇게 반명계, 적어도 비명계의 대표주자가 돼버린 거는 그건 사실이지. 어쩔 수 없잖아.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친낙계 의원들 중에 탈락하게 된 사람들, 경선에서 지는 놈들, 아니면 경선으로 밀려난 놈들, 뭐 이런 사람들이 고민정 의원을 압박했다는 겁니다. 야, 네가 이 자리에서 뭔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이죠. 여기에 가장 많은 압박을 한 것이 임종석과 송갑석이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목에 고민정 의원 얘기를 하니까 자꾸 목에서 뭐가 걸려요. 말하는 저도 좀 짜증이 납니다. 자, 그러니까 송갑석이나 임종석 같은 사람들이 야, 네가 좀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아? 이른바 친문 비명계인데 네가 대표잖아. 네가 좀 역할 좀 해줘봐. 이 말은 결국 뭡니까? 나 공천 좀 받게 해줘. 이 말이죠. 그런데 한 명, 두 명, 임종석, 송갑석 이런 사람들이 압력을 넣기 시작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개나 소나 다 고민정한테 덜려 들어와가지고 나도 좀 그랬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일일이 쳐내기도 뭐하고 모른 척하기도 뭐하고 특히 임종석이나 송갑석 같은 경우에 고민정 의원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탈락하는 게.
사실 솔직히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송갑석 의원은요. 광주 지역구에서 상당히 이 비판 아니 안 좋은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굳이 다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정말 온갖 얘기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그중에는 여성 의원인 고민정 의원이 들었을 때 매우 불쾌할 법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할게요. 자, 임종석, 고민정 의원하고 청와대 생활을 같이 했지만 사실 성동을 이 지역구 원래 이 홍익표 원내대표가 자기 자리를 내놓고 원래 홍익표 원내대표 자리잖아요. 근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 자리를 내놓고 자기가 강남으로 서초로 가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빈자리가 됐어. 자, 현직 의원이 그 자리를 내놓고 갔기 때문에 거기는 처음부터 전략공천 지역이었어요. 근데 전략공천 지역에 임종석이 턱 치고 들어와가지고 나 공천 줘. 사실 이건 아니죠. 그리고 임종석 씨가 그동안에 그 당에 그렇게 그 기여한 바가 별로 없잖아요. 그 정기 은퇴한다고 하고 난 다음부터. 그죠? 자, 이런 점들 때문에 고민정 의원 입장에서도 그 임종석의 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탈락한 게 나름 또 타당성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입장이 곤란한 거예요. 입장 곤란할 때 어떻게? 아, 나 몰라, 나 안 할래. 깽판을 치고 나가야 되는데 깽판 칠 수 있는 방법이 최고위원 사퇴밖에 없더라. 그래서 사퇴하고 굳이 사퇴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사퇴하는 이런 약간의 쇼가 필요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돕니다. 그러니까 거절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거절을 못하니 차라리 내가 사표 낼게. 뭐 이런 거였던 거죠. 그런데 최고위원이라는 게 뭐 고딩, 중고딩들 반장, 부반장 자리도 아니고 전국에서 많은 지지자들이 투표를 한 거 아닙니까? 사실 보면은 정청래 의원 다음으로 많은 표를 얻었잖아요. 그랬던 고민정인데 이렇게 표를 자기 자리를 함부로 던진다? 글쎄 이게 물론 고민정 의원 개인의 입장에서는 좋아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름 고육지책이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과연 그게 올바른 행동이냐? 최고위원으로서 올바른 행동이냐? 그건 아닌 것 같죠. 물론 여기에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준 정성호 의원의 실책이 참 크죠. 정성호 의원 참 저라도 참 가서 할 말이 참 진짜 아이씨 나이 어린애 같았으면 붙잡고 되게 야단쳤을 거야. 근데 정성호 의원 안 그래도 지금 사퇴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고민정한테 너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사퇴해 나가! 라고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준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최고위원이 국회의원이 정치인이 사춘기 소녀 삐진 것도 아니고 사춘기 소녀도 아니고 그런다고 나간다?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좋아.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 이해는 간다. 이렇게까지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정성호 의원 사실 이번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는 곳마다 정성호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자기가 권한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슬그머니 문제가 생기면 이재명 대표한테 떠넘겼다. 이런 비난도 많이 받고 있죠. 특히 현근택 변호사가 탈락하는 그 과정을 보세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 문자 메시지를 일부러 공개하는 바람에 사실 알려지지 않아도 될 일이 알려지게 되고 현근택 변호사 명예까지 훼손이 됐습니다. 공천을 못 받은 건 둘째 치더라도 개인의 명예까지 심각하게 훼손이 됐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따지고 보면 이경 부대변인도 마찬가지죠. 이경 부대변인이 글쎄 다 좋아. 100번 천보 양보해서 그 보복운전 이런 의혹이 있을 때 그럴 때는 뭐 탈락시키는 게 어쩔 수 없었다 쳐요. 하지만 대리기사 데리고 왔잖아. 대리기사를 데리고 왔으면 적어도 한 번쯤 다시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선을 할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몰차게 경선은 기회를 안 줬을 뿐만 아니라 이경이 자료를 내지 않았다. 소명 자료를 내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요. 결과적으로 이경이 거짓말을 한 것처럼 이경이 데리고 온 대리기사가 가짜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수진 의원 나갈 때 그렇게 시끄럽게 안 하고 얼마든지 잘 정리하고 교통정리해서 정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참 보면서 참 정성호 의원한테 하고 싶은 말이 진짜 많아요. 그 정성호 의원이 결국에 고민정 사태까지 불러일으킨 겁니다.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준 거죠. 제가 사실 오래전부터 정성호 의원, 김병기 의원 이분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꾹꾹 눌러 참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고민정 의원의 사퇴를 사실 계기 삼아서 저도 사실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다 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민정 의원의 사퇴가 그런 면은 또 있구나. 그래서 좀 이해할 수는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물론 있어요. 하지만 좀 불편하죠. 찜찜해요. 깔끔한 느낌이 안 듭니다. 당연히 환영해야 되겠고 선택 잘했다. 좋은 선택했다. 라고 지지하는 게 맞는데 이 찜찜한 느낌은 뭘까요? 자, 여기서 고민정 의원의 발언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만 찜찜한 건지 한번 보시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비정상적이고 퇴행적인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멈추기 위해선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보기보다 서로의 공통점을 보며 그 파이를 키워야 합니다. 강물이든 시냇물이든 구별하는 것은 바다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는 일보다 우선시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물론 뜻을 함께하는 이들이라면 같은 목표를 향해 손을 잡고 연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최고위원으로 복귀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걸어온 길이 조금은 다를지라도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더라도 거대한 윤석열이라는 권력 앞에 연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한 발 한 발 신중하되 국민의 마음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야 할 소명이 우리 민주당에겐 있습니다. 저 또한 민주당, 더 나아가선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저항하는 모든 국민의 승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승리의 바다에서 만납시다. 네. 제가 다시 보니까 왜 찜찜한지 좀 알 것 같네요. 고민정 의원이 그분 말을 할 때, 혹시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확실히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으세요? 일부러 책을 읽는 듯한 준비된 멘트, 아나운서 멘트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고 있는 듯한 느낌. 저만 느끼나요? 그게 바로 문제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내가 크게 양보했다. 나도 생각을 한번 고쳐 먹어봤다. 이런 진정성이 느껴져야 되는데 별로 그런 느낌이 안 들죠. 그러니 이 찝찝함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참 여러분이나 저나 하고 싶은 말이 많죠. 아무리 그렇지만 사퇴라는 게 해야 할 일인가. 당원이 선택한 최고위원이 그런 거 가지고 사퇴해야 되나. 뭐 제가 앞서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윤석열하고 맞서 싸우는데 지금 손이 부족하죠. 누구 말 맞다나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은 심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뭐 윤석열과 맞서 싸우는데 굉장한 화력과 전투력을 보여준 건 사실이긴 하죠. 그런 면에서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그래요. 사실 내키지는 않는데 저도 내키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상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진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상대는 윤석열이고 윤석열과 싸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편한 양보라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한편 오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이해찬 전 대표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가 함께 공동선대위를 꾸려 나갈 거라고 합니다. 일단 공천 갈등을 봉합했다라는 상징적 인물은 되는 것 같아요. 고민정 의원도 마찬가지고 김부겸 전 총리도 마찬가지고 공천 갈등이 봉합되었다라고 상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도 불편한 마음을 좀 내려놓았으면 합니다. 불편한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힘을 합쳐서 우리 이제 윤석열과 맞서 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불편한 마음, 내키지 않는 마음을 좀 내려놓을 때가 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가 이런 사람들하고 일일이 하나하나 다 싸우면은 윤석열하고 언제 싸우겠어요? 윤석열하고 싸워야죠. 그죠? 예. 자, 불편했던 마음, 찜찜한 마음 우리 잠시 내려놓고요. 윤석열을 끌어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한번 모아봅시다. 적어도 이분들은 탈당하거나 뭐 윤석열한테 부역하거나 그러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